안녕하세요. 고상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요.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인 듯 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앞전에 부가세 비용 처리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사업자와 예비 사장님들께 부가세 비용 처리와 적격 증빙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영상에서 사업자의 세금과 부가세에 대해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업자의 세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서 원천세와 4대 보험은 직원이 없으면 당장 알아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직원을 고용을 하실 분들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업자의 세금 중에 종합소득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엇이고 소득의 종류와 세율, 산출 과정과 납부 일정은 언제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하면 지난 1년간 경제 활동을 하면서 생긴 모든 소득을 정산하는 시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한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근로소득자는 연말 정산만 하면 되지만 사업자가 되면 관련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그 금액에 대하여 부과가 되는 세금인데요.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그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고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종합이라는 말은 소득에도 종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이해를 하시려면 소득의 종류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8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만드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며 생기는 근로소득이 있고, 은행에 저금을 해서 받는 이자와 채권 등으로 얻는 이자 소득이 있고,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에서 이익이 생겨 배당을 받는 배당 소득이 있고, 또 연금을 받는 연금 소득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고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할 때 퇴직금에 대해 생기는 퇴직소득, 그리고 집을 샀다가 팔 때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만약에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까 임대소득도 포함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소득은 아니라서 그 기간을 고려해서 따로 과세를 합니다. 과세를 하는 방식은 분류과세, 종합과세, 비과세, 분리과세 항목이 있는데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기간에 따라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분류과세라고 하고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라고 하고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일당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용직 근로자 분들이죠. 하루 일당이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요. 10만원이 초과되는 분들은 2.7%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종합과세를 안 하고요. 금융상품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 1년에 2천만 원까지는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데 그 이상이면 종합과세를 합니다. 연금 소득 같은 경우 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이고 그 이상 초과되면 종합과세를 하고요. 기타 소득은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지만 종합과세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서 빼고 6가지의 소득 중에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빼고 나머지의 세금을 종합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소득이라는 것과 그리고 수입이라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종합소득세에서 벌어들인 총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소득이라는 것은 비용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비용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이 정도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세금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세전소득,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를 하고 나면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그 소득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세전소득에서 비용 처리를 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기기 위한 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과표라고도 하죠. 이제 과세표준에 따라서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자가 세전소득이 5천만 원이고 그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를 했더니 과세표준이 2천만 원이다. 무려 3천만 원을 비용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2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다. 그렇다면 이 사업자는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을 받을까요? 우리나라는 누진제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과세 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총 7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누진 공제 금액은 없지만 세율은 6%를 내십시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초과된 금액부터 4,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은 15%를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108만 원에 대한 누진 공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과세 표준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때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522만 원을 누진 공제를 받습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더 무서워지네요. 네 번째는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1,490만 원을 누진 공제를 받고요. 다섯 번째는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일 때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1,940만 원을 누진 공제를 받고요. 또 여섯 번째는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2,540만 원을 누진 공제를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구간은 5억 원 초과된 금액부터는 소득 금액에 따라서 3,540만 원을 누진 공제를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누진 공제액이란 상출세액을 계산을 할 때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구간일 때 차액을 계산을 하면 3,400만 원인데 3,400만 원이 소득 금액이라고 한다면 3,400만 원에서 15%의 세율을 곱하면 510만 원이 내가 내야 될 소득세인데요. 소득세 510만 원에서 누진 공제액 108만 원을 빼면 402만 원이 산출세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진 공제액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시 과세 표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사업자가 1억이라는 소득세가 나왔는데 1억 기준으로 본다면 35%의 세율을 적용을 받는데 그럼 1억 기준으로 전부 다 35%를 적용을 할까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진제 구조이다 보니까 0원부터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을 그리고 1,200만 원 초과 부분부터 4,600만 원까지는 1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간마다 쪼개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 금액이 1,200만 1,000원이다. 그러면 1,200만 원까지는 6%로 계산을 하고 1,200만 원 초과된 그 1,000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을 하는 것이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년인데요. 그러니까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1년 단위로 낸다고 보시면 되고, 정확하게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월달에 1년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건데요. 그 종합소득세도 11월달에 중간 예납이 있는데 전년도 납부한 세액의 50%를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준비를 했는데 많이 복잡하시죠? 어려워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에 대해 준비를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